4대 개혁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또 지지도 해주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나중에 평가해 예? 주실 거잖아. 그렇죠. 4대 개혁 어떻습니까? 예? 근데 그 4대 계획을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저한테는. 참 또 저렇게. 왜냐하면 4대 계획이 지금 윤 대통령만 과제로 내건 게 아니에요. 예. 가족 전임 맞습니까? 대통령 때 다 내걸었어요. 네. 근데 그게 워낙 어려운 과제라서 예.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게 이해관계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네네네. 한국 사회의 이해관계가 다양한데 네. 이게 맹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네. 웬만한 국민적 지지를 등여본 대통령이 아니면 개혁 못해요. 아.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가 가지고 무슨 수로 개혁을 합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말씀이시면 윤 대통령은 나름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뭘 잘해?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게 서로 이해관계가 그렇게 막 첨예하게 걸려 있으니까 도저히 아무리 지지율 높은 사람들도 굉장히 하기 힘든 건데 지지율이 이 정도 낮은 상황에서 어쨌든 그거라도 하려고 한다는 거는 무모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 안 될 무모하다. 뻔히 알면서 한단 말이에요. 몰라서 했다면 무모한 것이고 알아서 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거 되는 그러니까 게. 계속 언제까지나 네. 그냥 아유 나도 힘드니까 안 되겠다라고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놔둘 수 없으니까 하려고는 해봤겠죠. 전임 대통령들도. 네네. 근데 이게 워낙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네. 제가 볼 때 4대 개혁 과제 중에서 네.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네. 결국은 개혁할 수 있는 거는 첫 해 아니면 2년째밖에 안 돼요. 그다음 넘어가면 이제 안 되는 동력을 힘 빠져서. 잃어버린다. 네. 그러니까 5년 단임제에서 대통령은 취임 첫 해에 승부를 낼 생각을 하고 네.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와야 돼요. 예. 준비라는 게 뭐냐? 과제를 뭘로 할 것이냐? 국민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네.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냐? 예. 그래서 국민의 설득을 얻어야 힘이 생기는 거니까 여러 개의 과제는 못 할 것이고 그 반드시 고쳐야 될 거 한두 가지를 네. 국민에게 제시해서 그죠? 국민 동의를 얻은 다음에 그 준비를 해야 되죠. 정책 과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정책을 만드는 거, 정책을 집행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관료 사회에 동기부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발성 끌어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시대가 이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되면 공직자에게 동기부여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예. 웬만큼 노련한 리더십이 아니면 동기부여가 어렵습니다. 대통령 지금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국민에게 네. 아젠다를 제시해서 네. 왜 내가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하느냐 네. 국민을 설득해야죠. 예. 훨씬 힘들다는 거죠, 전보다. 예. 계층별로 다 다르니까 생각이. 예. 그러니까 그걸 대통령이 정말로 한 가지만이라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국민을 설득해서 네. 설득 얻어가지고 그 추진해야죠. 그것만 대단한 기여가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4대 개혁, 아이고. 난 그래서 그거 하는 걸 얘기한 걸 보면서 정말 4대 개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죠. 알면 그렇게 쉽게 얘기 못했을 거예요. 이 어려운 거를 어떻게 저렇게 쉽게 지금 얘기하나. 임기가 반을 지났는데 이제 힘 빠질 때가 왔어요. 네. 그럼 지금 4대 개혁을 한다? 네. 무슨 에너지 가지고요? 그럼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요.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뭐가 이루지 못할 거창한 과제를 덮쳐지에 장관님 보실 땐 뭡니까 아무것도 그러면? 못-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제가 대통령이 아닌데 그걸 내가 왜 고민합니까? 근데 조언은 주셔야죠 어르신들이. 아니 대통령의 조언을 청하면 하죠. 청하면 할 수 있다. 결정적일 땐 또 유료 서비스로 넘어갑니다. 네네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회복하려면 뭐 국민적인 지지도 있어야 되지만 또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야당의 협조, 야당과의 협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거의 임기 반 만에 뭐 역대 최다 민주화의 최다 거부권을 쓰고 지금 뭐 이번에도 세 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도 또 거부권을 행사를 하셨어요. 뭐 다음 주에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거부권 정국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어떻게 보고 안 보고 지금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동의합니다. 그럴까요?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럴까요? 아니고. 저는 이제 상황 설명을 좀 드렸고. 네. 예. 아유, 이게 뭐 논평할 무슨 그런 여지가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입장을 여러 번 밝혔던 것 같아요. 야당이 거부권을 유도한다. 이런 표현을 썼던 적이 있거든요. 고맙게도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안 없는 하려 그래도 유도해서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아이고. 정치 공세성 법안을 낸다. 뭐 특검을 발의한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야당이 같아요. 뭐 협조 안 한다고 뭐 주장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네네. 예. 일단 정권을 잡은 사람은 야당 핑계 대면 안 돼요.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했으면 야당이 왜 그렇게 해요? 국민 무서워서 못하지.
지금 대통령 이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뭐대로 자기 할 일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적 지지도가 지금 바닥이잖아요. 예. 그 여당이 무시하는 거잖아요. 네. 국민적 지지도 낮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로 막 도발도 하고 막 무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남을 원망하면 되나? 지금 당면한 이슈가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이슈가 네,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일단 야당이 3번 발의를 했고 뭐 여당에서 독소 조항이 있다고 하지만 국민 여론으로 봤을 때 사실 찬성 여론이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뭐 여러 가지 딜레마의 상황이 있잖아요. 뭐 배신자 프레임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 김건희 특검법 받아야 가결? 된다. 저 같으면 받아야 돼요. 아, 안 받고 그냥 넘어가요? 예, 그냥 대통령 임기 중에 네. 안 하고 넘어갔다 칩시다. 네. 임기 후에 뭘 당하려고요? 더 큰 지금 고충. 대통령일 때 예, 그래도 부인이 나가서 국회가 불려 나가서 뭘 예. 하면 국민들이 그래도 네, 그렇죠? 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뭔가 국민의 민의니까 그게 예. 네? 예, 순응하려고 애를 쓴다. 음. 뭐 이렇게 평가해 줄 거 아니겠어요? 예. 네. 지금 저렇게 계속 가면 이 문제가 소멸될 것 같아요. 임기 끝난다면 어떡할 건데요? 더 험악한 꼴 볼 수도 있어요. 다 왜 그걸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용산이. 근데 지금 여사 특검만 받으면 여사만 수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여당 전체가 지금 위기에 놓일 거다 이런 판단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당이 왜 위기에 놓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당이 받아주는데. 참. 이게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 그 공천이나 이런 데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뭔가 개입한 게 있다고 치면 개입을 어디다 해? 여당이 당연히 한 거잖아요. 여당에 그러면 그 동안의 선거 뭐 공천 이쪽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게 막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클 텐데 그건 이제 여당 전체에서 좀 받기가 어려운 건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 안 드러나나요? 그런 게 있다면 네. 사실 그런 게 있다면 언제나 안 드러나겠어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소추안을 낸 대상이 모두 18명, 역대 최다입니다. 반면 대통령이 야당 주도 법안에 거부권을 쓴 건 25차례, 역시 역대 최다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야당은 탄핵 추진으로 맞서는 대결 정치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대선 이후 민주당은 지금까지 총 18개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달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내면 윤석열 정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22개로 늘어납니다. 검사들의 정치 행위와 집단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검사와 방통위원장까지 직을 가리지 않고 탄핵 추진을 반복했습니다. 탄핵안을 정부에 대한 공세 카드로 활용하면서 횟수는 계속 늘어난 겁니다. 국민의힘은 제2요구안, 즉 거부권으로 맞서왔습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일부 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했습니다. 여당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는 겁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예산 발목 잡기 법입니다. 국회 정언감정법 개정안은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입니다. 위헌적인 6개 악법에 대해 대통령께 제2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김여사 특검법을 포함해 거부권을 총 25차례 행사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사용한 거부권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특수 상황에서의 방어권이나 다름없는 탄핵소추안과 거부권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면서 정작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